도대체 민주당 예. 왜 이래요? 나도 모르겠어요 사실. 진짜 180석 만들었을 때 뭐 하고 있다가 대선 이후로 뉴스를 안 보게 돼요. 뉴스를 틀면 나오니까 뭐 비행기 타고 또 나갔다 오고 막 그랬더만. 그러니까 나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내가 들어갔으면 좀 달라졌을까 이런 생각도 한때는 해보는데 사실은 우리 특히 호남 주민들, 호남에 계신 분들은 정말 원 없이 뭐 원도 없이 그냥 모든 걸 바쳐서 그럼요. 반드시 이길 거다는 확신을 갖고 희망을 갖고 이렇게 밀었는데 결과가 0.7%이지만 하여튼 졌잖아요. 이 선거는 올로 나싱 아니에요. 뭐 모든 거 다 잃은 거 아니에요. 지면. 근데 졌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정말 열심히 했는데 당 니네 뭐 했냐 이런 그렇죠. 분노인 것 같아요. 그럼요. 이런 분노여서 재미를 못 느낄 뿐만 아니라 민주당에 대한 실망, 불만, 분노가 엄청나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마 지금 여기서 부글부글 끓으실 수가 있어요. 그렇지. 또 갑자기 잊고 있다가 이거 보시면 갑자기 부글부글 그렇지 이놈의 새끼들 그럴 줄 알았어 이놈의 새끼들 지금 하는 꼬락서니들 봐 이놈의 새끼들. 그래서 이러실 수도 있어요. 지금도 개인적으로는 뭐 반성한다, 성찰한다 이렇게 다들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남에게 뒤집어 씌우거든. 탓하고 후보가 잘못했다, 누가 잘못했다, 누구 세력이 잘못이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 내 책임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이재명 후보 한 분이에요. 내가 부족했다 이렇게. 나머지들은 다 누구 책임, 뭐 특히 후보에게 뭐 이렇게 하는데. 근데 그 괴리가 또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이 유권자들, 국민들은 후보는 사실 열심히 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 당은 뭐 했냐, 의원들은 뭐 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 근데 의원들은 그건 별대로 후보가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괴리만큼 분노가 있는 거 아닌가. 맞아요. 이 괴리가 없어져야 신뢰를 얻고 또 민주당도 제 할 일을 찾을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 책임 문제를 분명히 찾고 그리고 유권자 또는 국민들과 괴리를 없애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된다. 그게 이제 지속적인 개혁, 지속적인 혁신, 그리고 민생으로 다가가서 국민에게 직접적인 이익이 주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민주당이 또 의회에서 할 일이지. 그런 가시적인 게 없으면 아마 그 응어리진 마음을 풀기가 쉽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럼요. 그리고 그렇게 원 없이 미뤄졌는데 지고 나서 이쪽에 싸우고 실망감이 있지만 그 열심히 했던 분들 위로하고 국민들을 위로하고 이런 게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일단은 아픈 마음을 좀 달래줘야 되는데 지금 반창고를 붙여도 약을 발라도 시원찮을 판에 거기다 또 소금을 뿌리는 것 같은 행태들을 보이고 있으니까 일반 국민들은 이제 화가 나죠. 네, 그렇습니다. 어찌됐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 전주울 지역위원장 어떤 이 민주당 내에서 분위기를 바꿀 필요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로 우리 진심을 다해서 국민들에게 다가가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또 기회가 되기도 할 것 같거든요. 근데 워낙에 지금 분노와 무관심 속에 있는 상태여서 이제 후보로 나서셨잖아요. 아마 쉽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이런 분위기 자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렇게 도전을 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우리가 이제 분노한다고 다 공감했잖아요.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유권자들, 우리 국민이 사실은 정치의식 수준이 제일 높고 국민이 되게 뛰어난 분들인데 근데 투표 결과 보면 그렇게 높은 것 같지도 않아. 아니요. 실제로 그래요. 그런데 이분들은 민주당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런데 저것들은 더 나쁘다 이런 인식도 분명히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여론이나 이런 데에서 민주당을 지지했던 그런 분들이 여론에 참여하지 않고 방관하고 있고 그런 것들은 일단 민주당에 경고도 보내는 거지만 저것들에 대한 기대는 더 없는 모습이 여러 가지로 사실 그렇죠. 보여지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 희망을 불씨를 거기서부터 우리가 저기보다는 더 도덕적이고 더 능력 있고 또 저기보다는 우리 국민 친화적이고 서민과 함께하는 거다 이런 걸 보여주고 그런 실천을 하면 이제 살아날 거라고 보여지고 저는 그러한 불쏘시개가 되기 위해서 내가 우리 동네 골목대장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정말 할 말하고
또 대안도 내면서 그러한 정치를 하고자 이렇게 시작했고요. 네. 또 정치라는 게 잘 아시지만 이게 뭐 좀 유식한 말 한 번 하면 네. 정치라는 건 한정된 자원을 질서 있게 배분하는 거거든. 그렇잖아요. 그런데 한정된 자원을 질서 있게 배분하는 게 아니라 한정된 자원을 몇몇이서 먹고 있단 말이지. 그래서 그런 한정된 자원을 질서 있게 배분하는 역할 이런 거지. 예를 들면 3호사단을 임실로 이전했잖아요. 그 네. 군부대를 이전하는 건 이 임실뿐만 아니라 전북뿐만 아니라 어디 곳에나 나타나거든. 근데 여기서 편익은 소수가 많이 가져가고 그 다수의 주민들은 손해를 보는 늘 그런 결정을 하거든요. 그 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법이 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획득 및 보상해가는 법률이라 할까 이런 건데 그렇게 손해를 보도록 돼 있거든. 이러한 법을 하나하나를 고쳐낼 때 모든 국민들이 나라가 법이 나를 지켜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충실하게 성실하게 또 여러 경험을 통해서 그런 문제의 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내가 현재 의원은 아니지만 지역위원장을 하면서 그걸 전달하고 그 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질서 있게 배분하면서 제대로 된 법을 만들어내가고 잘못된 부분 고쳐나가는 구체적으로 정말 일상 서민들에게 실제 이익이 되는 걸로 바꿔나가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제가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꼭 뭐 지역위원장을 하셔야 되나요? 각자 자리에서 또 특히나 영진 같은 경우에는 여러 또 직함도 갖고 네. 계시고 네. 그런데 굳이 꼭 지역위원장까지 나서셔가지고 이렇게 하셔야 되나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많았지 네. 사실은. 왜냐면 워낙에 저 실패도 많이 하시고 네. 이게 뭐 나가면 떨어지고 뭐 이렇게 항상 좋은 결과가 없어요. 내가 왜 이런 말 안 나오나 했어. 예, 뭐 꼬리표처럼 낙선의 명수 예. 막 이런 거 다루고 예. 있으면 아무래도 부담스러우셨을 텐데. 부담스럽죠. 예. 부담스러운데 저는 국회의원 선거 경선까지 포함해서 네. 경선 한 번 또 이제 본선에서 2번 네. 실패를 하면서 진짜 유권자 한 분 한 분의 이 요구, 뜻, 유권자의 권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이건 제대로 해야지 대충 해서는 안 되는 거라고 깨달았어요. 굉장히 공부하는 시간이 됐고요. 또 혹시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그렇게 만나신 분 중에 기억에 남는 분 계신가요? 저한테 좀 울림이 있으셨다거나? 예를 들면 저한테 지난번 경선에서 또 아픈 건데 예. 제가 컷오프 된 경험이 있어요. 예, 뭐 여러 낙선 경험이 있으시니까 예. 여럿은 아니고 아니 뭐 저는 이미지가 네, 그러셔서 여럿은 아닌데. 형님 워낙 이미지가 그러셔가지고 컷오프 열심히 하는데 안 돼. 컷오프 한 적이 그럴까? 있는데 예. 컷오프 된 적이 있는데 나한테 한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이건 전적으로 당신 책임이다. 우리가 지역에서 그렇게 열심히 당신한테 아무 조건 없이 지원해주고 도와주고 이래서 여론도 앞서가고 또 당신 별로 허점도 없는 것 같고 흠집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다 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지원했는데 중앙당에서 그냥 어떤 이유도 없이 컷오프 됐잖냐. 그건 당신이 중앙 정치를 잘못해서 그런 거다. 당신 책임이 막중하다. 제가 정말 할 말이 없었어요. 나는 그동안 소신이 지역의 치열함으로 서울을 바꾸자. 우리가 전부나 서울에 집중돼 있잖아요. 네. 서울에 뭐 인구는 수도권의 50%, 돈은 뭐 70%, 권한은 뭐 한 90%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부숴야 된다. 그걸 부수지 않으면 지역이 발전할 수 없다. 이런 속에 서울에 매달리지 않았다고. 근데 그 소리를 딱 듣는 순간 이건 내 신념이 내 고집뿐이었구나. 이런 신념이 도대체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원하는 걸 좀 해결하는데 장기적으로는 모르겠지만 단기적으로 안 되는구나. 이런 걸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돼서 제가 엄청 성장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어떤 뭐 여러 번 실패를 하셨는데 네. 성장 안 하면 그것도 이상하죠. 그런가? 근데 성장을 했는데 어느 순간 또 저 사람은 이제 오래된 정치인 또 뭐 쉽게 말하면 구태 정치인 이런 이미지도 그리고 또 탈당이라고 하는 게 또 우리 최영재 하여튼 후보에게 약점 엄청 질르네. 더 씌워진 예, 이미지가 맞아요. 있으니까요. 제가 탈당도 저한테는 엄청난 뭐 결과적으로 실수이기도 하고 네. 탈당한 지 1년 6개월 만에 복당하게 됐는데 반성도 많이 했고 당원들은 당에 대해서 당을
벗어난 거에 대해서 용서하지 않고 그 틀 안에 있을 때 최영재였구나 이런 것도 느끼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제가 탈당을 한 거는 나는 우리 가족이 넷인데 예. 나만 탈당했어요. 어. 그러니까 당을 다 싫어서 당이 싫어서 떠난 게 아닌 거지. 상황. 이 상황의 공천 과정에서 예. 당이라는 게 뭐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이거든. 네. 당은 사실은 추상적인 개념인데 네. 이 당이 공천만 잘하면 그냥 당은 인기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근데 특정인을 하기 위해서 내가 여론조사 1등하고 이런데 빼버린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 잘못된 공천을 이렇게 당이 하면 안 된다 이런 걸 인식시키기 위해서 탈당을 한 건데 그 거대한 물결을 제가 이기지 못한 거지. 근데 이제 그 전 선거에서 이해찬 대표 같은 경우는 탈당해서 다시 복당해가지고 고친했지만 그런 힘이 있었던 거고 나는 아무 힘이 없던 사람이 그런 사례를 보고 내가 함으로써 실패했지. 그래서 이거는 내가 잘못된 선택이었구나 이것도 느꼈고 또 당에 대한 분노는 당에 대해서 뭐 분노하거나 당이 싫어서 나간 게 아니라 이 공천 절차를 바꾸기 위해서 그런 거였고 나라도 억소리 내지 않으면 이 많은 사람이 당하겠구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였는데 아무튼 그래도 우리 당원들께서 따뜻하게 맞이해 주셨고 또 최영재는 그래 피해자야 억울해서 당이 그렇게 보낸 측면도 있어 이렇게 이해해 주신 분도 많이 있어서 제가 좀 죄를 조금은 덜 진 것 같고 그러나 앞으로는 뭐 좀 불이익을 당해도 그래 나보다 더 좋은 사람이 하면 되지 뭐 이런 넉넉함도 생겼고 당에 대한 한 번 그런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당에 대한 충성도 또 당에 대한 희생 당에 대한 헌신 더 할 수 있을 걸로 뭐 한 가지 병이 있으면 그 관리하면서 더 오래 산다고 하잖아요. 그런 네, 것처럼 네. 저는 이번 흠이 네. 오히려 당에 대한 애정을 더 높이고 당에 대한 헌신을 하고 이런 계기가 될 것이고 우리 당원들께서 그런 점을 많이 이해해 주셔서 그런 점에서 좀 극복해 나가고 있고 이게 이제 뭐 제가 한 번 실수한 거지만 그런 병가의 상사일 수도 있고 그래서 좀 많이 이해해 주시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어찌됐든 그 여러 아픔들이 상처로만 남는 게 아니고 이제는 아주 든든하게 굳은살이 네, 배기셔가지고 이제 맞습니다. 어느 정도 뭐 센 타격이 와도 너끈하게 버티실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맷집이 좀 생기신 것 같은 느낌도 그렇지. 들고 좀 정치 근육이 좀 생긴 거지. 그러니까요. 생기고. 네, 실제로 근육은 네, 별로고요.